선생님들 안녕하셨습니까? 지난 시간에는 이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, 어린 시절의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그 상처로 인한 분노가 거절감을 가져와서 정말 성품이 내성적이고 이런 분들이 갖게 되는 그 거절감으로 인한 여러 가지 마음의 병, 여러 가지 그 바람직하지 못하고 고통스러운 마음의 현상들을 저희가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. 슬픔의 감정이라든가 자기 증오의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살펴봤는데요. 또한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마음의 상처를 가지면서 약간 성품이 공격적인 분들은 타인을 학대하게 됩니다. 자기 학대에 이어서 타인에 대한 학대가 일어나는데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일들입니다. 이러한 감정들이 또 하나의 마음의 병을 가져오는데, 이 타인 학대의 모습은 자기 학대하고는 달리 오히려 남에게 책임감을 전가시키고 타인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더 심각한 마음의 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때로는 이것이 너무나 흔히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마음의 병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개성이 아닐까? 특징이 아닐까? 이렇게 치부하고 끝나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굉장히 경계를 요하는 것입니다. 그럼 첫째가 무엇이냐? 이 자만심이라고 하는 겁니다. 이 자만심은 때로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굉장히 자신감이 있다, 그 다음에 개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좋게 보기 쉬운데요. 사실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외로운 감정이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공격적으로 타인을 학대할 때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. 왜냐하면 이 자만심을 가진 사람들의 행동을 자세히 살펴보면 일종의 허영심과 자기중심주의가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. 그래서 남과 밀접하게 생활하지 못하고 남하고 멀리 떨어져서 나는 다른 사람과 별개의 존재로 생각하는 것이게 됩니다. 이 자만심은 이렇게 허영심과 개인주의의 바탕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종종 자만심만 따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궤변이라고 하는 또 마음의 상태로 나타나서 타인을 심리적으로 고통에 빠뜨리기도 합니다. 궤변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논리를 만들어가는 것인데, 이 궤변을 잘하는 분들은 보면 아주 간단한 사항을 복잡한 논리로 만들어서 사람들을 혼란에 많이 빠뜨리게 됩니다. 이것이 자만심과 겹치게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정신적으로 피해를 주게 됩니다. 역시 이 궤변의 그 내막을 살펴보면 그 바탕에 뭔가 내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불안정감과 열등감이 바로 그 속에 깔려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타인 학대에서 또한 이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는 경쟁심입니다. 이 경쟁심은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과잉 성취를 강요받았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. 이것이 성인이 되면 일 중독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그 활동의 중독을 가져옵니다. 때로는 스포츠 중독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게임 중독도 있을 수 있는 것인데,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과잉 성취를 하기 위하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그것을 강요하거나 굉장히 지시하거나 통제했을 때 이런 것들이 마음에 남게 되면 성인이 돼서 지나친 경쟁심으로 자기 능력을 초월하는 과잉 성취로 인하여 자기 자신이 스스로 좌절감을 맛보게 되는 이런 부정적인 경험을 갖게 됩니다. 이런 것 역시도 건강하지 못하고 어릴 적 마음의 상처를 다른 곳에서 충족시켜 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가장 심각한 타인 학대로서는 타인에 대한 적개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적개심은 하나의 적개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분노의 감정이 적개심으로 이어지고 또 이 적개심이 바로 증오의 감정으로 이어지면서 이것이 나중에는 살인까지 갈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사회악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. 따라서 이 적개심은 무언가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타인과 공유하지 못하는 그 마음속의 안타까움과 외로움과
무언가 자기의 부족함이 끊임없이 이렇게 또 다른 공격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적개심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본다면 이 적개심은 타인 학대의 가장 위험한 마지막 단계의 모습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, 역시 그 시초는 바로 분노의 감정, 거절의 감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느끼는 마음의 불편을 자기를 학대하거나 타인을 학대하는 이런 특징들이 나타날 때마다 이것을 방치하지 말고 전문가의 노력, 전문가의 충고, 전문가의 치료를 받으면서 조화로운 그 인간관계를 만들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. 제가 드린 말씀 중에는 늘상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해왔기 때문에 별일 없겠지라고 생각했을 때 이 적개심은 증오의 감정으로 인해서 걷잡을 수 없는 무의식 충동으로 인해서 살인까지 가져온다고 했고요. 오늘날 많은 그 사회적 문제들이 이러한 거절당한 감정부터 출발된다는 이런 엄연한 현실을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고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자녀들이 사랑의 요구를 하게 되면 거기에 응해주고, 또 세상을 향해서도 우리 자녀들이 당당하게 자신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받아주고, 이렇게 된다면 우리 자녀들도 세상이 나에게 자녀들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했을 때 당당히 응해 줄 수 있는, 서로 주고받는 마음의 소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한다면 이 건강한 자아가 성인이 되어서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. 우리가 거절감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였는데요. 이렇게 설명드린 이 부분은 오늘날 심리치료 가운데에서 인지치료에서 많이 쓰고 그 원인을 분석하는 이 방법입니다.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인지치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 사건의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느냐,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냐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이 달라질 수 있는데, 그 감정이 부정적으로 가버렸을 때 그것을 올바로 긍정적으로 바꿔주는 치료 방법. 다시 말하면 부정적인 관념은 잘못되고 비합리적인 신념인데 이것을 합리적인 신념으로 바꿔주는 노력이 바로 인지치료입니다. 다음 시간에도 역시 세부적인 그런 심리치유의 방법을 또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도록 해보겠습니다.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대단히 고맙습니다.